야, 2년 또 책 숨겨놨나?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다. 나는 부엌 구석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손에 든 수학 교과서가 떨리고 있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이 책은 내가 몰래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었다. 어디 숨겼어? 정순정. 쿵. 방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나타났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빨간 얼굴로 비틀거리며 가까우는 모습이 악마 같았다. 어머니는 상처투성이 얼굴로 뒤따라 들어왔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다. 어머니는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버지, 저는 그냥은 개뿔. 공부해서 뭐가 되겠다고 그래? 아버지의 손이 번갯불처럼 내 뺨을 때렸다. 귀가 먹먹해지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은 참았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너 같은 년이 공부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내일부터 공장 나가. 안 돼요. 저는 꿈이 있어요. 꿈. 아버지는 내 손에서 교과서를 낚아채더니 부엌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푸른 불꽃이 올라왔다.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 제발, 그거 반납해야 해요. 반납? 이런 쓸데없는 거나 읽고 있으니까 버릇이 이 모양이지. 교과서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안에 있던 내 꿈들도 함께 제가 되어갔다. 수학 공식, 영어 단어들이 모두 검은 제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다음엔 너도 저렇게 될 줄 알아라.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방을 나갔다. 어머니는 잠깐 나를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따라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쟤를 바라봤다. 우리 집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가족을 때렸다. 어머니는 맞으면서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언니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시집갔다. 이제 나만 남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해야 했다. 빨래, 청소, 요리까지. 숙제할 시간 같은 건 없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창고에서, 어둠 속에서도 몰래 공부했다. 선생님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지.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아니, 도와줄 수 없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정문석은 나름 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창고로 몰래 빠져나왔다. 달빛만이 유일한 등불이었다. 숨겨둔 공책과 연필을 꺼내들었다. 아버지가 모르는 이곳에서만 나는 진짜 내가 될 수 있었다.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세상이 조용해졌다. 여기서만큼은 정순정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한 명의 학생일 뿐이었다. 문제를 풀 때면 모든 게 명확해졌다. 답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었다. 집 안의 폭력과는 달리 나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혼자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몰래 빌린 참고서들로, 인터넷 카페에서 찾은 문제들로, 내 나이 또래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풀 수 있었다. 순정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창고 입구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한지영이었다. 28살의 젊은 선생님이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격하고 무서운 선생님으로 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냥 공부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창고 바닥은 차가웠지만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시간에 집에서 허락받고 나온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내가 푼 수학 문제들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순정아, 이거 내가 혼자 푼 거야? 네, 이건 고3 과정인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 공책을 천천히 넘겨보며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순정아,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했니? 초등학교 때부터요. 혼자서? 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요. 선생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순정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넌 반드시 이 마을을 나가야 해. 선생님, 이 재능을 썩힐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집에서는 늘 쓸모없다는 말만 들었으니까.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겠다고. 달빛 아래서 선생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있었다. 나에 대한 믿음이었다. 네, 약속할게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 약속은 훗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선생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게 될지. 순정이를 공장에 보내겠다고요? 한지영. 선생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교무실 밖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틈 사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게 뭔 상관이요? 내 딸 내가 어떻게 하든.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건방지게 대답했다. 선생님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순정이는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대학 선생님이 돈이라도 대주실 거예요? 장학금이 있어요. 성적이 우수하면. 그런 헛소리 집어치우세요. 순정이는 내일부터 김 사장 공장에 들어갑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김 사장 공장은 마을에서 악명 높은 곳이었다.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 위험한 일을 시키는 곳이었다.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끝이었다. 아버님, 이건 아동학대예요. 선생님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다. 학대? 우리 가족 일에 남이 나서지 마세요. 아버지도 화를 내며 일어났다. 둘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순정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미래? 여자애가 무슨 미래요?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지.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교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선생님, 순정아, 선생님과 아버지가 모두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인연이 엿듣고 있었어? 아버지가 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이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섰다. 아버님,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든 어디든 상관없어. 아버지가 선생님을 밀치려 했다. 그 순간 선생님이 비틀거렸고 아버지의 주먹이 선생님의 얼굴을 강타했다. 선생님, 나는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이 바닥에 쓰러졌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아버지, 그만해요. 이런 여우 같은 년이 내 딸을 꼬드겨놨구나. 아버지가 쓰러진 선생님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그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던져 선생님을 막았다. 순정아, 위험해. 선생님이 나를 끌어안았다. 아버지의 발이 내 등을 강타했다. 등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다. 두 년이 작당해서 아버님, 그만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달려 들어왔다. 다른 선생님들도 함께였다. 아버지는 그제야 주먹을 거뒀다. 순정이랑 한 선생님 보건실로 옮겨. 나와 선생님은 보건실로 옮겨졌다. 선생님의 입술이 터져 있었고 내 등에는 커다란 멍이 들어 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나보다 내가 더 다쳤잖아. 선생님이 내 등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순정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날 오후, 교육청과 경찰이 학교에 왔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아버지는 마을 이장과 친했고 지역 경찰서장과도 안면이 있었다. 시골에서는 그런 인맥이 법보다 강했다. 가정, 내 문제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된 건가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아이도 별다른 외상이 없고 입술이 터지고 등에 멍이 든 게 외상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는 훈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나는 절망했다. 어른들 세상에는 정의가 없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학교 운동장을 서성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낼지 뻔했다. 순정아, 뒤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선생님이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선생님, 집에 가서 짐 싸. 네, 여기서 도망가야 해. 오늘 밤에. 선생님의 얼굴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 그럼 선생님도 나는 상관없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다. 서울로 가자. 내가 알아둔 고등학교가 있어. 그런데 그게 될까요? 내가 다 준비했어. 선생님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가짜 주소 증명서랑 전학 서류. 서울 친척집에 맡긴다는 명목으로. 나는 선생님을 바라봤다. 입술에 반창고를 붙인 선생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선생님,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라도 상관없어. 내 인생이 더 중요해. 하지만 순정아, 여기 남아있으면 정말 끝이야. 넌 이런 곳에 묶여 살 아이가 아니라고.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뭔지 아니? 너 같은 아이들 때문이야. 재능 있는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걸 못 보겠어서.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정말. 네. 하지만 선생님도 함께 가세요. 나는 선생님도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선생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밤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지옥 같은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다. 선생님. 응, 고마워요. 천만에. 이제 시작이야. 순정아.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이 탈출이 얼마나 큰 시련의 시작이 될지를. 서울에 도착한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달라진다고 해서 쉬워진 건 아니었다. 여기가 내가 다닐 고등학교야. 선생님이 가리킨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다. 사립 고등학교였지만 시설은 시골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학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담당 선생님께 미리 얘기해뒀어.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장학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다. 서울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했다. 작은 원룸, 월세가 우리 마을 집 한 채 값이었다. 선생님, 저 아르바이트 해도 돼요? 안 돼. 공부에 집중해야지. 하지만 돈이. 내가 해결할게. 선생님은 시간 강사 자리를 여러 곳에서 맡았다. 하루에 3개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했다. 집에 돌아오면 늘 지쳐 있었지만 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생님, 저도 일할래요. 순정아, 내가 공부하는 게 내 기쁨이야. 선생님이 쓰러지면 저도 공부 못해요. 결국 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학교 끝나고 조금 자다가 출근하는 생활이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새벽에 공부했다. 손님이 없을 때마다 교과서를 펼쳤다. 때로는 만취한 어른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지만 고향에서의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야, 여자애가 이런 곳에서 뭐 해? 술 취한 아저씨가 카운터에 몸을 기대며 말을 걸었다. 일하고 있어요. 일? 이런 일 말고 다른 일 없나? 돈 잘 버는. 나는 즉시 알았다. 이런 제안이 뭘 의미하는지. 하지만 무시하고 계산을 계속했다. 야, 사람이 말하는데 대답 안 해? 아저씨가 화를 내며 내 팔을 잡았다. 그 순간 아버지의 폭력이 떠올랐다. 손 떼세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손을 뗐다. 뭐야? 어린 게 나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하지만 아저씨는 중얼거리며 나갔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떨리는 손으로 교과서를 다시 펼쳤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전교 1등을 했다. 선생님이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순정아,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점점 야위어 갔다.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걱정하자 선생님은 웃어넘겼다. 나는 괜찮아. 내가 성공하는 모습만 보면 돼. 3학년 여름, 나는 결심했다. 의대에 가겠다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의대, 순정아, 그건 너무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하지만 의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장학금 받으면 돼요. 제가 1등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 여름부터 나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다. 편의점 알바는 계속했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책을 봤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화장실에서도 한 번은 편의점에서 공부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있던 터였다. 순정아, 순정아, 사장님이 119를 불렀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는 선생님만 있었다. 미안해요, 선생님. 걱정 끼쳐드려서. 바보야. 쓰러질 때까지 왜 말 안 했어? 선생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 편의점은? 그만둬. 더 이상 못 보겠어. 하지만 돈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선생님은 결국 더 많은 일을 맡았다. 학원, 강사까지 시작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 드디어 수능날이 왔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선생님이 내 어깨를 잡았다. 순정아, 긴장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면 돼. 네, 선생님. 그리고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시험은 완벽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보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합격 발표가 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나는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도 함께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해냈어. 순정아. 정말 해냈어.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축하였다. 이제 정말 의사가 되는 거구나. 네, 선생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선생님을 찾을 수 없었다. 방은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순정아, 축하해. 넌 정말 해냈구나. 이제 나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보다 훨씬 멀리 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나를 찾지 마라.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이야. 사랑한다. 내 자랑스러운 제자야. 나는 편지를 들고 주저앉았다. 선생님이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떠나야 했는지. 선생님, 선생님. 나는 온 동네를 뒤져봤지만 선생님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가 됐다. 의대 입학금조차 없었지만 학교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어떻게든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다. 선생님이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선생님을 찾아서
고마움을 표현하겠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의사가 되겠다고. 의과대학교 첫날, 나는 선생님께 마음속으로 말했다.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끝까지 해낼게요. 20년이 흘렀다. 정순정 교수님,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수술복을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다. 40살이 된 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그때 그 소녀의 것과 같았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나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됐다. 지금은 국내 최고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언론에서는 나를 기적의 의사, 서민 출신 성공 스토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교수님, 오늘 수술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레지던트가 차트를 들고 와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선생님이 사라진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 매년 이날이면 나는 우울해진다. 성공할수록, 더 많은 환자를 살릴수록 선생님이 그리워진다. 교수님, 미안. 다시 설명해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50대 남성의 심장 판막 수술이었는데 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다.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모두들. 나는 교수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각종 의학 논문들과 학회 발표,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벽에는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서연이었다. 엄마, 언제 집에 와? 아직 병원에 있어. 왜? 그냥 오늘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서. 서연이는 올해 26이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똑똑하고 예쁜 딸이지만 어쩐지 나와는 거리가 있다. 엄마는 괜찮아. 곧 갈게. 엄마, 혹시 또 그 선생님 생각하고 있어? 서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얘가 선생님 얘기를 자주 하는 걸 들었다.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그리워하는지. 아니야, 괜찮다고. 엄마, 이제 그만 잊어버려. 그 선생님은 엄마를 버리고 간 거잖아. 서연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선생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서연아, 선생님은 엄마. 나는 이해 안 돼.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그리워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이에게는 선생님이 그냥 무책임한 어른으로 보일 뿐이었다. 집에 돌아가니 서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언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엄마, 앉아봐. 왜?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 서연이의 톤이 평소와 달랐다. 진지했다. 결혼 얘기야. 결혼? 나는 깜짝 놀랐다. 서연이가 연애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상대방이 누군데? 윤도현이라고 해.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서연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환한 모습이었다. 그래. 언제 소개시켜줄 거야? 다음 주에 상견례 하면 어때? 상견례? 벌써? 응. 도연이네 가족들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해. 나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이제 서연이도 나를 떠나는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 어디서 할 거야? 호텔, 레스토랑에서. 도연이가 예약해뒀어. 일주일 후 상견례 날이 왔다.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에 갔다. 서연이와 도연이가 먼저 와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도연입니다. 도연이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다. 서연이가 좋아할 만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예요.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그냥 정순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도연이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다.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다. 도연이 부모님은 언제 오세요? 아버지는 출장 중이셔서 못 오시고 어머니와 큰어머니가 오실 예정이에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두 명의 여성이 들어왔다.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내 심장이 멈췄다. 그 얼굴을 잊을 수 있을까?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만은 변하지 않았다. 한지영 선생님이었다. 안녕하세요. 도현이 어머니 윤미경입니다. 첫 번째 여성이 인사했다. 그리고 도현이 큰어머니 한지영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선생님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놀라움이 있었다. 하지만 곧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다.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네. 안녕하세요. 나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순정이라고 합니다. 한지영입니다. 선생님은 내 손을 짧게 잡고 놓았다. 그 손길이 차가웠다. 상견례는 이상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나는 선생님을 계속 바라봤지만 선생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진짜 처음 만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정순정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선생님이 물었다. 정말 모르는 척이었다.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그렇군요. 훌륭하시네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20년 전 그 따뜻했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상견례가 끝난 후 나는 기진맥진했다. 서연이가 걱정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은 나를 완전히 부정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왜 선생님이 나를 모른 척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선생님을 바꿔놓았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 다시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었다. 이제 나는 알아야 했다.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나를 부정하는지.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술실에서도 병동회진을 할 때도 자꾸 선생님 생각만 났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심각해 보이시는데.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20년 동안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던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를 완전히 부정했다. 마치 그동안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이가 결혼 준비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엄마, 도연이 가족들 어떻게 생각해? 좋은 분들 같더라. 특히 큰어머니는 어때? 한지영 이모님.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응. 좋으신 분 같아. 이모님이 예전에 선생님이었다고 하더라. 지금은 재단 일을 도우신대. 재단, 윤도현 재단. 도현이네 가족이 운영하는 거야. 장학 사업도 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선생님이 재단에서 일한다고. 그것도 윤도현 재단에서? 그 재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이야? 교육사업, 장학금, 지원, 문화사업 이런 거. 꽤 큰 재단이야. 나는 인터넷에서 윤도현 재단을 검색해봤다. 정말 큰 재단이었다. 설립자는 윤도현의 할아버지였고 현재는 아버지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재단 홈페이지 어디에도 한지영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임직원 명단에도 사업 소개에도 선생님이 정말 거기서 일하는 걸까? 궁금증이 커졌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냉대한 이상 먼저 연락하기는 어려웠다. 일주일 후 서연이가 집에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도연이가 내일 저녁에 만나자고 해. 혼자. 왜? 글쎄,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나는 불안했다. 혹시 결혼을 취소하자는 얘기일까? 상견례에서 내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다음 날 저녁, 나는 도연이가 정한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일찍 온 듯 했다. 30분을 기다려도 도연이는 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도연이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었어요? 아, 그게 도연이는 자리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도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이 결혼, 제발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깜짝 놀랐다.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서연이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유를 말해주세요. 도연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앞에 놓았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신문기사, 경찰 보고서, 의료진단서. 이게 뭐예요? 제 가족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피해자가 한지영 선생님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내가 아는 한지영 선생님을 말하는 건가? 한지영 선생님이요? 네, 제 큰어머니죠. 큰어머니라고 하셨는데 피해자라니. 사실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부를 뿐이지. 도연이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다. 20년 전 한지영 선생님은 우리 재단의 비리를 내부 고발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거기에는 재단의 각종 비리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장학금 횡령, 허위 사업 신고, 세금 탈루. 선생님이 이걸 고발했다고요? 네, 당시 선생님은 우리 재단에서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 아버지와 삼촌들이 선생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보며 경악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교통사고로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 선생님은 목숨은 건지셨지만 폐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후로 가명을 쓰며 숨어 지내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이해했다. 왜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나를 모른 척 했는지.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이 얘기를. 어머니가 선생님을 아시는 것 같아서요. 네, 상견례 때 어머니와 선생님의 반응을 봤습니다. 분명 아는 사이시죠?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요. 선생님은 제 은사님이세요. 도연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더욱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왜요? 제 가족이 어머니의 은사님을 해친 거잖아요.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다.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이 선생님을 해쳤다니. 도연 씨. 그럼 서연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겠죠. 서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하는 결혼은 더 큰 불행을 가져올 거예요.
나는 도연이를 다시 보게 됐다. 이 청년은 자신의 행복보다 진실을 택했다. 그리고 서연이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도연 씨. 네,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도연이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게 좋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병이 있으시거든요. 20년 전 사고의 후유증으로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떤 병이요? 폐암입니다. 말기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죽어간다고? 내가 아직 고마움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이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도연 씨,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만나기를 거부하실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시니까. 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내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였다. 도연 씨,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을 구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도연이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을 밝혀야 해요. 20년 전 그 일을. 도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러면 제 가족이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래야 선생님도 우리도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나를 살렸듯이 이번에는 내가 선생님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도현이와의 만남 이후 나는 매일 밤 잠들 수 없었다. 선생님이 말기, 폐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병원에서도 실수한다고 동료들이 걱정하던데.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그렇게 티를 많이 냈나? 정말 괜찮다고. 도연이와 만난 후부터 이상해졌어. 혹시 도연이가 이상한 말이라도 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자니 서연이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윤도현 재단을 찾아갔다.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접수처에서부터 막혔다. 한지영,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한지영이라는 분은 저희 재단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나는 당황했다. 분명히 도연이가 큰어머니라고 했는데 재단에서는 모른다고 했다. 그날 밤 도연이에게 전화했다. 선생님이 재단에 안 계신다고 하네요. 아, 그건 공식적으로는 없는 분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신분을 숨기고 계시니까요. 다른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도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내일 저녁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선생님이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저녁, 나는 도연이가 정한 조용한 카페에서 기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20년 만에 선생님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머니, 도연이가 들어왔다. 하지만 혼자였다. 선생님은요? 오시지 않겠다고 하세요. 왜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나는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도연 씨,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선생님이 금지하셨어요. 절대 어머니께 알려드리지 말라고. 나는 답답했다.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도연이가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20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봤거든요. 도연이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다. 이걸 보세요. 파일 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재단에서는 교육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거대한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가짜 장학생들이에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거죠. 그 돈은 어디로? 제 아버지와 삼촌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예요. 나는 경악했다. 그런 큰 비리를 선생님이 혼자 알아냈다는 건가? 선생님이 이걸 다 조사하신 거예요? 네, 혼자서 몇 년에 걸쳐 증거를 모으셨어요. 그래서 살해당할 뻔한 거고. 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도연이가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내가 아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순정 장학생? 네, 어머니도 그 가짜 장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이 지급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받지 못했죠. 나는 기억해봤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신청했지만 떨어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만 했다. 그럼 제 이름으로 나온 장학금은 제 가족이 가져간 거예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어렵게 살 때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빼돌렸다는 건가?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선생님이 직접 조사하셨어요. 가짜 장학생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러다가 저를 찾은 거군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다.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나에게 유서 같은 편지를 남겼는지, 선생님이 저를 지키려고 사라진 거군요. 네,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나려고 했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도연 씨. 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고발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치료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원본 증거들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만나주지 않으시잖아요. 도연이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죠?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항암 치료 때문에. 어느 병원이요? 어머니 병원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병원에? 네, 종양내과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그럼 하지만 가명을 쓰고 계세요. 이명순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즉시 컴퓨터로 환자 명단을 검색했다. 이명순. 있었다. 말기 폐암 환자였다. 내일이 진료일이네요. 네, 오후 2시에 나는 결심했다. 내일 선생님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선생님을 구하겠다고. 도연 씨, 도와주세요. 선생님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 가족의 죄를 속죄하고 싶어요. 그럼 서연이에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모든 진실을. 나는 도연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게 돼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선생님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반전이 무엇인지.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종양내과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명순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가 언제 올지 몰랐지만 하루 종일 기다릴 각오였다. 오후 3시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여성이었지만 그 걸음걸이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선생님.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선생님이 돌아봤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이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순정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서는 안 돼. 따라와. 선생님이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걸었다. 나는 조용히 따라갔다. 정원에는 우리만 있었다.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었다. 20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뺨이 푹 들어가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다. 어떻게 알았니? 도연이가 알려줬어요. 그 아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선생님, 왜 그때 떠나셨어요? 너를 지키려고. 저를요? 선생님이 벤치에 앉았다. 나도 옆에 앉았다. 순정아, 내가 뭘 했는지 아니? 윤도현 재단 비리를 고발하신 거죠? 그게 다가 아니야. 선생님이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그때 너무 순진했어. 정의감에 불타서 무모한 일을 벌였지. 무모한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하늘을 바라봤다. 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지. 두려우셨다고요? 재단 사람들이 너를 이용할까 봐.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아예 너를 협박할 수도 있겠더라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이 나를 위해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사라지면 너는 안전할 거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위험했잖아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어. 폐를 다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나는 눈물이 나려고 했다. 선생님, 순정아, 나는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해냈어. 내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너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어.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나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많이 말랐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선생님,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뭘 치료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의학이 발달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순정아, 제가 최고의 종양내과 의사들과 상의해 볼게요. 수술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미 받아들였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정원에 있던 새들이 날아갔다. 저는 아직 선생님께 보답하지 못했어요. 고마움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너의 성공이 가장 큰 보답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선생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정아,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도연이와 함께 재단을 고발할 거예요. 진실을 밝히고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 안 돼. 그러면 너까지 위험해져. 상관없어요. 이제 저도 힘이 있어요. 20년 전과는 달라요. 순정아, 제발. 선생님, 윤도현 재단이 얼마나 큰 비리를 저질렀는지 알고 계시죠? 물론 알고 있지.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도연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신 자료들과 합치면 충분할 거예요. 선생님이 당황했다. 도연이가. 그 아이가 왜? 양심 때문이에요.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고 싶어 해요. 선생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아이도 희생양이 될 뿐이야. 가족들한테 버림받을 거야. 그래도 옳은 일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선생님이 나를 바라봤다. 너 정말 많이 자랐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됐네. 나는 선생님을 안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약해 보여서 그럴 수 없었다. 선생님, 우리 함께 해요. 마지막까지. 순정아, 제가 선생님의 주치의가 될게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함께 하자.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20년 전 선생님이 나를 구했듯이 이번에는 내가 선생님을 구할 차례라는 것을.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상견례 때 왜 저를 모른 척 하셨어요? 선생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너를 지키려고. 그리고 부끄러웠어. 부끄러우셨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예전에 그 당당했던 선생님이 아닌 채로. 선생님은 여전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선생님이 마침내 환하게 웃었다. 2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고마워. 순정아, 너를 제자로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야말로요. 선생님.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시련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선생님과의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선생님의 주치의가 되어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도연이와 함께 재단 고발을 준비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엄마. 이게 뭐야? 서연이가 신문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일면에 큰 제목이 써 있었다. 윤도현 재단 장학금 횡령 의혹. 내부 고발자 나서. 서연아, 엄마가 한 거야? 도연이와 함께.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했다. 며칠 전 도연이가 모든 진실을 털어놨다고 했는데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도연이한테서 들었어. 그 선생님이 엄마의 은사님이라는 것도, 도연이 가족이 선생님을 해쳤다는 것도. 나는 서연이를 안고 싶었지만 그녀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게 느껴졌다. 서연아, 미안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는 이해해. 하지만 나는 모르겠어. 도연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도연이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용기 있게 나서준 거야. 알아. 머리로는 이해해. 하지만 마음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도연이였다. 며칠 동안 못 본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다. 서연아, 도연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 가족 때문에. 그만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너를 힘들게 한 건 맞잖아.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도연아. 나는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거짓말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럼 우리 시간이 필요해. 모든 게 정리된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서연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다. 그때 도연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이가 우리를 바라봤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뭔가 이상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 가지 마. 하지만 안 가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나는 고민했다. 도연이가 가족과 대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럼 녹음기를 가져가. 무슨 일이 있어도 증거는 남겨야 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USB를 검찰에 넘겨주세요. 도연이가 USB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예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검찰청에 전송되도록 설정해뒀어요. 언제? 내일 정오에. 제가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나는 도연이의 철저함에 놀랐다. 조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이 우선이야. 도연이가 나가고 나서 집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이는 방에 들어가 버렸고 나는 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이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점점 불안해졌다. 오전 11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정순정 씨 맞으시죠? 윤도현 씨가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실종이요? 네, 어젯밤 집에서 나간 후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들이 신고했습니다. 나는 즉시 선생님에게 연락했다. 선생님, 도연이가 사라졌어요.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하죠? 일단 기다려보자. 그 아이가 준비한 게 있다고 했으니까. 정오가 되었다. 내 핸드폰이 울렸다. 정순정 선생님이세요? 네, 검찰청 특수부 김수사관입니다. 윤도현 재단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요? 자동 발송 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증거 자료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윤도현 씨로부터 직접 연락도 받았고요. 도연이가 무사한가요? 네, 안전합니다. 현재 저희 보호하에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수사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윤도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어젯밤 가족들로부터 협박과 감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20년 전 한지영 선생님 살해 시도 사건이 재조명됐고요. 그럼 윤도현 재단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지영 선생님은 중요한 증인이 되실 거고요. 몇 시간 후 도연이가 검찰청에서 나왔다. 서연이와 내가 함께 마중을 나갔다. 괜찮아? 서연이가 도연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무서웠지만 괜찮아. 바보야. 왜 혼자 그런 위험한 일을 했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리고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었어. 도연이가 내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정말 괜찮아? 네, 사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아버지와 삼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는 이제 정말 깨끗해졌어. 가족의 죄까지 다 밝혔으니까. 나도 알아. 그리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마워. 서연이가 도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느껴졌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진짜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선생님,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그래.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더 봐야 하니까. 도연이가 선생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가족이. 아니야. 너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용기 있게 나서줘서 고마워. 선생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용서할 게 뭐가 있니? 너는 피해자야.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밝혀준 영웅이고. 선생님이 도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도연아,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 선생님.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선생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교육 사업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가 도와줄게. 6개월 후 모든 법정 다툼이 끝났다. 윤도현 재단의 관련자들은 처벌받았고 재단은 새롭게 거듭났다. 도연이가 새로운 이사장이 되어 진짜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서연이와 도연이의 결혼식이 열렸다. 선생님은 기적적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한지영 선생님, 내가 선생님께 부탁했다. 서연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세요. 내가. 하지만 선생님이 제 진짜 어머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그럼 서연이에게는 할머니시지만 오늘만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할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해도 될까? 물론이에요. 할머니, 엄마의 어머니시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이시죠. 선생님이 서연이의 손을 도연이에게 넘겨줬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이 끝난 후 마와 선생님은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셨다. 순정아, 네, 선생님,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먼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훌륭한 의사가 됐고, 좋은 엄마가 됐고,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다. 순정아, 스승의 은혜는 피보다 깊다는 말 알지? 네, 하지만 나는 너에게서 더 많이 배웠어. 너를 통해 희망을 배웠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 선생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연이 결혼으로 더 큰 가족이 됐고 나는 눈물이 났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이 더 크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선생님, 평생 함께 해요. 그래, 이번에는 정말 평생 함께 하자.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연이란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선생님과 나, 서연이와 도현이, 우리 모두는 운명 속에서 다시 만났다. 그리고 서로를 구했다. 스승의 은혜는 피보다 깊고 제자의 사랑은 산보다 높다. 나는 평생 이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선생님,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셔서. 3년 후 한지영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도연이가 새로 만든 교육재단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서연이와 도연이는 쌍둥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은 할머니인 나와 증조할머니인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다. 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한편 재단의 의료 자문을 맡고 있다. 그리고 매년 선생님이 나를 발견한 그날, 우리는 함께 그 시골 마을의 창고를 찾아간다. 이제는 작은 도서관이 된 그곳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정순정들을 찾고 있다. 할머니, 이 아이 어때요? 서연이가 한 소녀의 사연을 들려준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의 이야기다. 좋은 아이네. 우리가 도와주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 속에는 20년 전과 똑같은 따뜻함이 있다. 순정아, 너도 그런 아이였지.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도 우리처럼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해줄 차례다. 인연은 정말 기적을 만든다. 그 기적 속에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고 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기 전 나는 선생님께 인사를 한다. 이제는 바로 옆 동네에 사시니까 자주 볼 수 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너도. 순정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줘.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리고 나는 병원으로 향한다.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누군가의 희망이 되러. 선생님의 가르침은 계속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가르침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스승의 그림자는 이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다.